최근 국토부에서 해안내륙권 종합발전계획 변경 고시안이 확정 고시되었습니다. 이 발전 계획이 변경 고시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이 변경안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오늘 요약을 해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이 해안내륙권 발전 종합계획이 왜 변경이 됐고 2030년까지 연장을 왜 시켰는지 그 부분을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2020년도부터 2040년도까지 계획되어 있는 이 5차 국토종합계획이 발표가 돼서 지금 시작을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국토종합계획의 바로 하위 계획인 이 광역개발계획이 바로 지금 말씀드릴 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입니다. 그래서 국토종합계획이 새롭게 발표된 이후에 그 국토종합계획에 맞춰서 새롭게 그 광역계획이 변경된 내용이 지금 요새 최근에 확정 고시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총 6개 광역 계획안 중에서 5개 계획안이 변경 고시가 됐는데요. 우선 차례차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동해안권과 서해안권, 그리고 내륙 첨단 산업권, 그 다음에 백두대간권, 그 다음에 대구 광주 연계 협력권이 이렇게 5개가 변경이 되었고요. 남해안권 발전 계획에 대한 내용은 이미 작년에 변경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바뀌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뉴스가 떴다는 걸 보여드리고요. 왜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었는지 우선은 여러분 국토종합계획을 다시 살짝 한번 알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우선 2020년부터 우선 2040년도까지 20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그 발전 계획을 담아 있는 게 바로 국토종합계획인데요. 이 국토종합계획의 가장 기본적인 발전 방향은 뭘까요? 그것만 알면은 뭐 크게 부담스러울 게 없는데요. 첫 번째 요겁니다. 전략 1이라고 나오죠. 개성과 경쟁력을 갖춘 균형 국토 만들기. 우리나라는 예전에 2000년도부터 이렇게 발표된 국토종합계획에서도 전 국토의 균형 발전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향후 앞으로의 국토종합계획도 마찬가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인구라든지 이런 산업들이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균형적으로 이렇게 분배될 수 있도록 균형국토 만들기가 가장 큰 핵심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모든 일련에 일어나는 이 국토 발전 계획들이 다 전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진행되는 거라고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균형 발전에 집중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기존 4차 국토종합계획 원래는 2000년도부터 2020년인데 2011년에 수정된 계획하고 이 5차 국토종합계획 2020년도에서 2040년도까지 국토종합계획에서 이 차이점인데요. 이 공간 구성이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은 크게 아주 많이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나 자율, 협력, 자립 기반의 분권형 스마트 국토, 수도권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이런 산업이라든지 이런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른 지방으로 균등하게 분권한다는 게 핵심 사항이고요. 대륙 연결, 개방형 국토, 아무튼 많이 이렇게 좀 개방적으로 많이 발전을 시키겠다는 게 핵심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국토종합계획은 참고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예전에 강의했던 내용이 다 좀 나와 있으니까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토종합계획은 국토부에서 다 공개되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뷰를 원하시는 분들 아니면 모르셨던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서 우리나라의 앞으로 2040년도까지의 국토종합계획 발전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아마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지역 특성을 살린 분권형 균형 발전을 어떻게 시키겠냐 구체적으로 했을 때 가장 그 핵심 사항이 혁신도시입니다. 혁신도시. 제가 많은 이렇게 강의 내용 중에 혁신도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라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혁신도시는 4차 국토종합계획 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지금 5차 국토종합계획의 핵심
핵심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혁신 도시, 뭐 기업 도시, 그 다음에 이 새만금 등 균형 발전 거점으로 계속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게 기조고요. 어쩔 수 없이 이 혁신 도시라든지 이런 거점 도시 위주로 해서 계속해서 발전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 도시를 연계하고 관광 휴양자원 연계형 스마트 강서 도시권 육성한다는 거. 핵심 도시, 혁신 도시가 핵심 도시로 있으면서 그 중간중간에 작은 도시들도 연계형으로 더 발전을 시키고 도로라든지 산업이라는 게 계속 산업들도 연결시킨다는 게 핵심 사항이라고 보시면은 제가 좀 이따 계속 말씀드릴 뭐였죠? 해안 내륙 발전법 하고 다 동일하게 동일선상에서 이해하시면은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아셨죠? 핵심 사항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혁신 도시를 비롯한 이런 거점 도시를 연계하는 거, 교통과 산업들이 연계되면서 발전해 나간다는 게 핵심 사항이라는 게 국토종합발전계획과 더불어서 이 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의 핵심 사항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보시는 내용은요, 2019년도에 이렇게 발표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들입니다. 주로 이제 핵심 사항으로 볼 것들이 이제 도로, 그 다음에 이제 철도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뭐 서해안 라인 쪽에서는 이쪽 당진과 서산을 잇는 성문산단 인입철도가 이렇게 좀 예타가 면제됐다는 거. 그 다음에 평택과 오성 저기 청주 세종 쪽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이 강화됐다는 거. 또 세종 청주 쪽 요 세종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연계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서해안 라인의 또 저 아래쪽에 지금 개발되고 있는 새만금 쪽도 이제 시작을 해서 국제공항이 들어서는 것까지 확정이 됐다는 게 중요 부분이고요. 동해안권 중에서는 동해선 전철화가 이게 확정이 됐다는 게 아주 핵심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 전철 라인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강릉을 지나서 강릉까지 KTX가 연결되어 있고 동해, 삼척 쪽까지 이어질 텐데요. 지금 현재 동해까지 KTX가 들어가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쪽 그 강원도 위쪽 라인으로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춘천, 뭐 화천, 양구, 인제 이 속초까지 이어지는 동서고속 전철이 이제 시작된다라는 거, 올해 시작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좀 있으면 시작된다라는 게 지금 결정돼 있고요. 이제는 이 KTX가 지금 동해에서 끊긴 KTX가 이제 포항까지 쭉 전철 라인으로 이어지면서 지금 포항까지는 KTX가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이 끊겨 있는 이 동해와 포항까지를 잇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KTX가 안 들어가는 곳이 해안가 라인 쪽으로도 거의 안 들어가는 게 없을 정도로 이 라인이 연결된다는 거, 이 핵심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근 뉴스에는 이 뉴스도 나왔죠. 지금 이게 이제 남부 내륙 철도라 그래서 김천에서 진주를 거쳐서 거제까지 이어지는 이 고속 철도 라인이 새롭게 또 이제 뭐 좀 있으면은 착공을 시작한다. 이 뉴스가 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제도까지 부산까지 지금 서울에서 2시간 남짓이라 그랬죠. 거제도는 조금 멀리 느껴졌었는데 이제 거제도 다이렉트로 서울권에서 약 2시간 남짓으로 도달할 수 있게 KTX 고속철도 라인이 연결된다는 거. 너무너무 핵심 사항이죠. 이제는 KTX 고속전철 이제 구분을 그렇게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SRT, KTX 그냥 고속전철은 거의 다 비슷한 속도로 다 전철 라인이 닿는 곳이면은 다 간다고 보시면은 너무나 핵심 사항으로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고속전철 라인이 들어가는 역세권 생기는 라인은 여러분 다 주목하시면 됩니다 라고 설명드리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어차피 역세권이 다 생기고 모든 게 다 들어온 다음이면은 투자 포인트는 조금 늦을 수도 있으니까 들어온다고 확정되고 들어오기 완전히 공사가 끝나기 전에 투자 포인트를 잡으실 필요는 분명히 있겠습니다. 네, 지금 해안내륙권 발전 종합 계획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동해안권이 나오는데요. 우선은 여기 지금 보시면은 수소경제 선도를 위한 수소경제벨트 조성,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융복합 에너지 거점 구축 등 에너지 산업의 신성장 동력화라고 했습니다.
핵심이 뭡니까? 수소경제, 수소경제. 우리나라는 앞으로 수소경제를 표방하고 있죠? 네, 수소를 표방하는 이유는요, 앞으로 그린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를 포함한 그린 에너지, 그 다음에 이 수소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대됨으로써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앞서 나가려고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많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요. 자, 지금 동해안 수소경제 벨트를 이렇게 딱 표방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놨는데요. 솔직히 이 계획은요, 지금 바로 새롭게 나온 계획이라고 볼 수 없고요. 4차 국토종합계획, 20년 전부터 진행되어 오던 계획을 조금 수정해서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이렇게 잡았다고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어쨌든 간에 동해안권은요,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우선은 핵심 사항으로 보게 되면 동해 삼척 액화 수소 클러스터 만들겠다 그랬고요. 울산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하겠다 등 이 에너지 관련, 수소 관련 이 산업들을 정착시키겠다는 내용이 가장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수소 경제로 선도 국가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저는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 경제 아직은 조금 멀리 보이기도 하지만은요, 지금 현재 열심히 수소 경제로 가기 위해서 많은 산업들이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수소를 조금 알아봤는데요. 수소를 지금 만드는 그 방법은 세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천연가스에서 만들어지는 방법이 있고, 또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부생수소라 그러죠. 그 수소가 또 있고, 그 다음에 물을 전기분해해서 만들어지는 또 수소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레이 수소라 그래서 또 이제 탄소가 많이 매출되는 걸 그레이 수소라 그러고요. 그린 수소라 그래서 물을 그냥 순수하게 전기분해해서 만들어지는 수소를 그린 수소라고 합니다. 나중에는 최종 목표는 이 그린 수소 경제로 가는 게 우리나라의 최종 목적지가 될 텐데요. 그린 수소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풍력 발전이라든지 이런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서 물을 전기 분해해서 만들어지는 수소를 그린 수소라고 합니다. 이 그린 수소를 만드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하는데, 그 그린 수소 경제로 가기 위해서 이 동해안 수소 경제 벨트 라인을 이렇게 정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거의 맞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이걸 추가로 하나 넣어드렸는데, 이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200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진행되어 온 4차 국토종합계획의 대외적인 공간구조 발전 방향입니다. 우리나라를 네 개의 벨트로 나눠서 동해안 벨트, 서해안 벨트, 남해안 선벨트, 이 남북구류 접경 벨트라고 나눠서 이렇게 발전을 시키겠다 했는데, 동해안은 이미 20년 전서부터 에너지 관광 벨트로 이렇게 개발을 시켜왔던 겁니다. 이때는 수소란 말이 안 나왔었지만은 신재생 에너지부터 해서 여러 가지 에너지 관련 산업들이 동해 쪽으로 자리를 많이 잡고 있던 상황에서, 당연하게 지금 우리 수소경제를 표방한 상황에서 수소경제 쪽으로, 수소경제 벨트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말씀드릴 이제 서해안 신산업 벨트도 보시면은 서해안 벨트도 보시면은 이미 서해안 쪽으로 많은 신산업들이 자리를 잡고 개발을 시켜왔기 때문에 서해안권 발전 계획도 이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동해안 수소경제 벨트는 자연스럽게 예전부터 뜬금없이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져 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소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저장하는 게 굉장히 큰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소는 기체잖아요. 이 수소를 액화해서 저장하는 이 기술이 굉장히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아마 이 동해안 쪽에 수소를 만드는 산업과 이 저장하는 산업이 함께 들어갈 거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 일련의 산업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될 거고요. 우선은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동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해안에 전철 라인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산업적으로 볼 때는 주요 그 산업들이, 수소 관련 산업들이 많이 들어설 거라는 게 핵심 사항이고요. 그
그 다음에 여러분 동해안. 동해안은 또 어떤 게 가장 큰 장점입니까? 동해안 바다죠, 바다. 바다 쪽에는 어쩔 수 없이 바다, 해양, 관광산업. 관광산업이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죠. 지금 뭐 강원도 라인 쪽에 속초, 양양, 강릉, 뭐 고성, 삼척, 동해 이쪽까지 해서 바닷가 라인 쪽은 이미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아주 비싼 땅이 돼 버렸고요.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뭐 울진 이런 영덕 이쪽까지 해서도 교통망이 좋아지면서 관광 발전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해안 그거는 수소 경제와 해양 관광 산업이 주로 핵심 사항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계시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참고로 제가 어차피 토지 쪽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토지 관련 사항을 보게 되면은 한번 동해안 쪽 라인에 바닷가 쪽 근처에 땅값을 한번 꼭 살펴볼 기회를 제가 나중에도 보여드리겠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땅값을 알아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뭐 요즘 뭐 양양이 뭐 스킨스쿠버라든지 그 다음에 서핑 때문에 많이 뜨고 있는데요. 전 강원도 사람이거든요. 옛날에 양양도 놀러 가고 그러면 정말 시골이었는데요. 뭐 이런 소리 너무 옛날 사람 같기도 하지만은 옛날 시골이었던 곳이 많이 바뀐 곳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랬던 곳이 지금은 완전히 바닷가가 보이기만 해도 평당 수백만 원이 넘는 땅값이 그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웬만한 곳들은 뭐 이제 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는 시설, 그 땅들은 1,000만 원이 넘는 지역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깜짝 놀랍니다. 정말 깜짝 놀래고요. 앞으로 이쪽뿐만 아니라 이쪽, 동해안 쪽 라인으로 삼척, 뭐 이런 그 울진, 이쪽까지도 해서 지속적으로 해안권 라인은 많은 집가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수소 경제와 더불어서 또 동해안 쪽도 이런 식으로 많이 개발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아셨겠죠?